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바람둥이들이 잠자리 할 때 잘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까지 여러 영상을 통해 애인의 바람기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깨알 같은 팁들을 충분히 알려드렸지만 오늘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볼게요. 무려 잠자리를 하면서 상대방의 바람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플로리다 대학 맥널티 박사는 123쌍의 커플을 상대로 바람을 잘 피우는 사람들이 잠자리를 할 때 보이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총 3가지인데 순위를 매겨서 알려드릴게요. 3위, 잠자리 자뻑이 심하다. 자신의 잠자리 스킬을 과대평가한다. 잠자리를 할 때 상대를 흥분시킨다고 착각한다. 잠자리 경험이 많다고 자랑하듯 말한다.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죠. 자신이 잠자리를 엄청 잘한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가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아주 자신만만해하는 거죠. 이런 애인이 있다면 잠자리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해줘도 귓등으로 흘려들을 거예요. 자신이 잠자리 전문가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바람기가 많은 건 자만심 때문이에요. 과대평가하는 게 잠자리 능력뿐이겠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인보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2위, 나만 좋으면 그만이지. 자신의 만족감만 중요시한다. 애무와 후회를 안 한다. 싸운 날에도 잠자리를 하려고 한다. 행복한 잠자리 사실 별거 없어요. 두 사람이 모두 즐거워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쾌감을 느끼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맥널티 박사가 잠자리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말한 이 사람들도 바람기가 다분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자리 할 때 나만 즐거우면 되니까 꼭 연인처럼 긴밀한 관계가 아니어도 잠자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위의 연구에서 잠자리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과 하는 잠자리가 더 즐겁다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대망의 1위, 잠자리 할 권리를 주장한다. 우리 연인이잖아. 당연히 잠자리 해야지. 잠자리를 못하는 기간, 솔로일 때나 또는 여친이 생리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상대가 잠자리를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하려고 한다. 잠자리는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연애 중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원하는 대로 잠자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에게 잠자리 할 권리, 잠자리의 자격이 주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신이 마땅히 잠자리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인이 잠자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면 버럭 성질부터 내는 거죠. 뭐? 오늘은 하기 싫다고? 이런 행동의 뿌리엔 폭력성이 숨어 있어요. 상대의 의사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단순해요. 마음껏 잠자리 하고 싶어서. 이번 연구에서 바람기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나온 이 폭력성은 잠자리 중에 아니더라도 포착할 수 있어요. 애인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신경질을 잘 내고 화를 못 찾는 성격인지 평소에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벗으니까 보인다. 재밌죠? 사람들은 침대 위에서 옷뿐만 아니라 가면까지 벗어던져요. 평소보다 무방비해지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파트너에게 드러내죠. 물론 오붓하게 보낼 시간에 너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잠자리 중 상대의 언행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은 바람을 더 많이 피운다. 2년째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K. 그에게는 헌신적인 연인 H가 있습니다. K가 2해 연속 시험에 낙방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H는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었죠. 그런 H의 헌신 때문이었을까요? 3년째가 되던 해 K는 꿈에 그리던 시험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합격한 지 3달이 채 지나지 않아 K는 학교 후배였던 B와 바람이 납니다. 오랜 고시 생활을 뒷바라지하며 묵묵히 기다려준 H는 분노하고 K에게 복수할 기회를 꿈꾸는데 웬 막장 드라마냐고요? 이런 막장 드라마의 전개는 사실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전개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잘 나가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볼게요. 내가 돈이 아주 많다면 북경사범대 심리학과의 이민리 박사는 애인이 있는 121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준비합니다. 먼저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절반으로 나눠 짧은 글을 하나씩 쓰도록 했어요. 첫 번째 그룹의 사람에게는 복권에 당첨된다면 뭘 사고 싶은지, 두 번째 그룹의 사람에게는 돈이 없다면 어떻게 끼니를 해결할 건지 각각 글을 쓰도록 했어요. 글쓰기가 끝나면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옆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짧은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2분가 말이죠. 방 안에는 긴 책상과 5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상대방은 저곳에 앉아 있을 겁니다. 편한 곳에 앉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이 인터뷰는 실험의 일부였어요. 연구진은 애인 있는 실험 참가자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가까이 앉는지 알아보고자 했죠.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돈은 위험해. 가장 먼저 복권에 당첨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은 가난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복권에 당첨된 상황을 가정했던 사람은 48점, 가난한 상황을 생각했던 사람은 38점으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돈이 많다고 느낀 사람들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가난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은 매력적인 이성과 인터뷰를 할 때 평균 2.52칸 떨어진 곳에 앉는 반면 복권에 당첨된 상황을 떠올린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2.13칸 떨어진 곳에 앉아 인터뷰를 했어요. 0.4칸 차이라고는 하지만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거죠. 이 결과에 대해 이민리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돈이 많아진 사람들은 성별과 관련 없이 매력적인 이성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연인에 대한 매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내가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가 연애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자나깨나 돈조심. 성공한 사람이 오랫동안 헌신한 연인을 버리고 바람을 피우는 막장 드라마의 내용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설정이에요. 심지어 남자의 경우 가진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자친구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잘 나가게 되었다거나 큰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갑자기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거나 연인에게 왠지 내가 아까운 것 같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재 연인에게 집중하세요. 그건 다 돈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내가 연애하는 동안 이룬 모든 성취가 혼자서 이룬 게 아니란 걸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바람둥이들이 잠자리 할 때 잘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